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어서 약관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계약의 성립과 유지, 그리고 위험의 변경, 계약자 알릴 의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알릴 의무, 계약자 알릴 의무와 고지 의무는 같은 의미고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일이다. 그리고 직업의 고지를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위험이 변경에 따라서 환급과 추가 납입을 하는데 이거는 신계약과 동일한 그런 심사를 거친다라는 거. 그리고 계약의 성립, 우리가 보험료를 이제 납입을 했을 경우,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이제 승낙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된다. 근데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승낙이 났고 바로 이제 입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이제 생보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낙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제 승낙한 걸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철회는 보험을 가입하고 증권을 받은 뒤로 15일, 그리고 최대 30일 이내에 해약을 다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데, 전문계약자, 특히 전문계약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설계사를 얘기를 하죠. 설계사들이 한 계약은 철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신중하게 계약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약관 교부빈 설명 의무 말씀을 드렸고, 자필 설명 받아야 되고, 그래서 고객을 이제 우리가 보호하는 제도가 청약철회 제도. 요거는 가입 후 30일 이내, 그리고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필 설명을 고객한테 직접 받지 않거나 약관을 교부하지 않았거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에 청약서 부본, 이 세 가지를 우리가 3대 기본 지키기라고 하는데, 이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객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소정의 그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유를 더해서 제공을 해드리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민원이죠. 금감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험사 민원을 통해서 계약 전체를 취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3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게 철회, 그리고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게 품질 보증, 약관 전달 및 상품 설명, 그 다음에 자필 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요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요. 3개월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민원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민원은 원금을 돌려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냥 품질 보증 제도에 대해서만 3개월 이내에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계산해서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지만, 민원 처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그리고 계약의 무효인 경우에는 우리가 사망보험금을 담보할 수 없는 나이가 있죠. 15세 미만, 그 다음에 심신박약, 심신, 그 다음에 상실자,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에 사망을 담보로 할 때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내용 등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 뒷면에 기재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배서라고 하죠. 계약 후에 변경 사항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서라고 하는데, 이것도 회사가 승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종목,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 방법 및 납입 기간,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배상 책임의 경우 보상 한도액 등 기타 계약 내용, 이것들을 모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품이나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이 지금 말씀드린 5가지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게 있고 변경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계약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 수익자가 회사의 권리를 대항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보험 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부가 설명,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 전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 수익자에게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자라고 하는 것은 보장보험에서는 이제 보상금이겠죠.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연금에서는 또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 그래서 계약자랑 수익자는 다를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계약자 피보험자를 달리할 때는 수익자를 아이들이 계약자 피보험자일 경우에 수익자를 부모로 할 수도 있고, 또 연금일 경우에는 부모님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되고 자녀가 또 수익자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그 수익자는 회사의 어떤 특정한 양식을 통해서 승낙을 얻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이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의 종목의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의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상해보험인데 질병보험으로 바꿔달라 라고 하는 것들은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따라 정해서 변경해 드리는데, 상품 코드가 틀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상품 코드라는 게 상품별로 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닥터 플러스, 더 좋은 닥터 플러스 두 개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업 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해 드리는데, 변경할 수 있는 상품들이 이제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운전자 보험에서 갑자기 닥터 플러스로 바꿔주세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상품법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상 보험 상품을 바꾼다라는 거는 좀 어렵고요. 종목을 바꾼다는 건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약자는 변경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는 변경이 되지 않죠. 근데 뭐 이제 단체 보험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경우에만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요즘 생보에서 피보험자 변경을 통해서 뭐 증여라든지 이런 플랜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통상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정한 제1항 5호에 따라 보험 가입 금액 또는 보상 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는 그 감액한 부분을 해지한 것으로 보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생보나 손보에 상해 사망이 1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5천만 원으로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배설을 통해서 변경을 하면 그 부분에서는 이제 감액한 만큼 해지가 된 걸로 봅니다. 부분 해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해지 환급금을 돌려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2년 되는 시점에서 감액을 했어요. 그럼 2년 되는 시점에서 내가 상해나 사망에 대한 낸 보험료를 산정을 하고, 또 그 당시 해지환급률을 봐서 그거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피보험 수익자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최초 지정된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 승계인이 보험을 수익자 변경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승계 받은 자가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라는 권리관계가 이제 보험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계약자는 우리가 돈을 이제 지불하는 계약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 그다음에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인 거죠.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이 되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쉽게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모두가 달리할 수 있는데, 계약자, 피보험자가 예를 들어서 다를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이 계약은 종료가 되지만,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동의에 얻어서 계약자를 지정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뭐 그 유언을 통해서 계약자가 누구를 해야 된다라고 지정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피보험자가 그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가 많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수익자도 나중에 바뀐 사람이 지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자녀 보험 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증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해야 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망보험금을 더 늘리면은 보험료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초 낸 것보다 더 낼 수 있다. 책임준비금이란 장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둔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가 책임준비액과 해지환급금은 전혀 다 별다른 이제 용어인데, 우리가 이제 금액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지환급금을 이해 못하는, 책임준비금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한테 해지환급금하고 비슷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책임준비금이 조금 더 폭넓은 그런 의미죠. 뭐 해지환급금을 포함해서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주기 위한 어떤 적립된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계약의 변경도 가능하다. 근데 질병에 가는 경우에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변경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액이 가능하더라도 다시 추가로 없던 담보를 다시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험 총무님한테 문의하셔서 계약의 변경 등은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계약의 변경, 특히 이제 배설을 하면서 우리가 가족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중보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해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게 배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KB하고 현대는 배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최초에 가입 설계하실 때 가족생활 배상 책임을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배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복계약에 대해서 설계하실 때 가족생활 배상 책임을 설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료의 납입,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 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험회사는요, 승낙이 되더라도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으면 이 책임 개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청약을 늦게 했어요. 6시 이후에 했는데 고객이 이제 가상계좌나 아니면 즉시출금으로 돈은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얘를 이제 그 전후 상황을 따져보고 돈이 입금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약이 그 승낙이 난 경우에 이제 보험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청약 기간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해지를 늦게 해서 우리가 다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꼭 보험료라도 입금을 해놔라. 그래서 청약을 승낙하고 손해보험 청약이 승낙이 먼저 되잖아요. 그리고 보험료를 받았기 때문에 수납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험료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계약이 승낙된 것을 확인하고 보상을 가능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용어풀이에서 보장 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 개시를 계약일로 봅니다.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승낙 전에 우리가 돈을 입금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보장 개시일로 본다. 그리고 제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를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에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한 때, 그리고 17조 알릴 의무 위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진단계약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보 같은 경우에는 진단 나서 피를 뽑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돈을 입금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청약을 하면 이제 입금을 하죠. 그리고 회사에서 진단 일정을 정해가지고 고객이 이제 진단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 계약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을 해준다. 그러니까 질병인 경우에 보통 우리가 그 진단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상해인 경우에는 해주더라라는 걸 기억하시고, 제1항의 보험료는 제3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에 필요한 보험료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뭐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우리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볼 때 한번 공부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 계약자는 제2의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반환해야 됩니다. 다만 금융회사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회사 발행 증빙 서류 영수증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동이체는 거기 찍힌 걸로 이제 대신하죠. 자동 대출 납입. 계약자는 2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와 계약 해지에 따른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 대출 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6조 보험계약 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자동 대출 납입을 신청할 경우에는 회사는 자동 납입 대출 신청 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 대출 납입일의 다음 날로부터 그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까지 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합금액과 계약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 금액에 합계해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 대출 납입을 더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 내가 남은 해지환급금에서 지금 이제 자동 대출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이제 다 소진이 됐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자동 납입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마다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회사의 제도를 잘 알아보셔야 되고 굳이 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고객들한테 안내를 해주세요. 특히 유니버셜 종신이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제도를 얘기를 하죠. 자동 대 우리가 그 용어는 약간 틀리지만 납입 대체라고 해서 그런 유니버셜 기능이 있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